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여러분은 음원 파일을 변환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마스터링은 96,000 샘플레이트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완료된 96,000 샘플레이트의 파일들을 유통사에 보낼 때 48,000, 44,100 등으로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샘플레이트를 낮춘다고 해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mp3 파일은 최대 샘플레이트가 48,000이기 때문에 mp3 파일로 변환할 때도 이 다운 샘플링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업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틀어 샘플레이트 컨버전, 줄여서 SRC라고 부릅니다. 물론 파일 변환에는 SRC뿐만 아니라 디더링, 인코딩 등 다른 개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SRC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SRC라는 공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DAW에서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스터링 프로젝트에 48,000 샘플레이트의 음원을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컨버트 파일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프로툴즈 내에 내장된 자체 SRC 알고리즘에 의해 SRC 과정을 거치게 되고 파일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건 모든 DAW가 똑같습니다. 임포트할 때 컨버트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관련 옵션을 꺼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샘플레이트가 맞지 않는 파일을 임포트하면 아무 메시지가 뜨지 않더라도 파형이 완전히 뜨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DAW에서 자체적으로 SRC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샘플레이트가 일치하는 경우엔 이렇게 바로 파형이 로드가 됩니다. SRC를 거치지 않은 거죠. 반대로 익스포트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96,000 프로젝트에서 48,000으로 바운스 시 별도의 세팅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샘플레이트가 변하려면 반드시 SRC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자체적인 DAW에 내장된 SRC 알고리즘에 의해 파일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DAW가 그래도 전문적인 음악 만드는 툴인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웨이브는 여러 DAW들을 포함해 음원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의 SRC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기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라 간단하게 어떤 그림이 나와야 좋은 그래프인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가지 DAW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샘플레이트와 엘리어싱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레이트는 디지털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아날로그에서는 선으로 표현되던 소리가 디지털에서는 점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8,000 샘플레이트는 1초에 48,000개의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청 주파수의 가장 높은 소리라고 알고 있는 20,000Hz는 1초에 2만 번의 진동 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초에 48,000개의 점까지 표현 가능한 샘플레이트에서는 2.4개의 점이 찍히게 됩니다. 48,000 나누기 2만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파형의 한 주기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론상 최소 2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5,000Hz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요? 48,000 나누기 25,000을 하면 1.9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최소 필요 개수인 2개보다 적어졌죠. 그렇다면 필요한 점의 개수가 부족하니 점이 엉뚱한 곳에 찍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형의 모양이 바뀌는 왜곡이 생깁니다. 이것이 엘리어싱입니다. 이렇게 분홍색의 주파수가 점의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다른 파형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엘리어싱이 생기기 시작하는 주파수는 샘플레이트마다 상이한데 48,000 샘플레이트의 경우 필요한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24,000Hz, 44,100 샘플레이트의 경우 22,050Hz입니다. 이 주파수의 이름을 나이퀴스트 주파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운 샘플링을 할 때 샘플레이트가 바뀌므로 이 나이퀴스트 주파수도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나이퀴스트 주파수 위로 넘치는 소리들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해 소리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왜곡을 방지해주는 안티 엘리어싱 필터의 성능이 SRC 성능 비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티 엘리어싱 필터는 저희가 EQ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하이컷 로우 패스 필터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티 엘리어싱 필터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이 패스밴드와 트랜지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터가 원래 소리를 얼마나 안 건드리는지 보여주는 게 패스밴드 그래프, 그리고 얼마나 칼같이 잘라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트랜지션 그래프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그래프를 비교하며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선 성능이 좋은 예에 해당하는 아이조톱 64비트 SRC 스팁 노 엘리어스 세팅과 프로툴스를 먼저 비교해드리며 설명드리고 큐베이스와 스튜디오 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윕 그래프는 점점 높은 소리를 내는 사인파를 측정해서 이 사인파 외에 불필요한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배경이 아무것도 없이 검은색이고 사인파를 나타내는 선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좋은 그래프입니다. 프로툴스는 배경이 파란색이고
고역대 이후에 마치 소리가 튕겨져 나온 듯한 그림인데요. 이런 것들이 엘리어싱이 발생한 왜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kHz 톤 그래프에서는 1kHz 사인파를 측정해서 그 외에 불필요한 노이즈나 배음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툴스의 경우 불필요한 가시들이 보입니다. 패스밴드는 안티 엘리어싱 필터를 나타내는데 흰색 선과 테스티드 필터라고 적힌 녹색 선이 최대한 일치하는 것이 좋은 그래프입니다. 프로툴스는 고역대에서 조금 일찍 롤오프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그래프 역시 안티 엘리어싱 필터를 나타냈는데 패스밴드와는 다르게 더 고역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패스밴드는 전체 그래프를 보여줘서 전대역이 얼마나 아이디얼 필터에 가깝게 왜곡 없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면 트랜지션 그래프는 좀 더 필터가 꺾이는 부분의 왜곡을 자세히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프로툴스처럼 밖으로 튀어나가면 좋지 않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 1을 보겠습니다. 스윕 그래프에서는 파란색 그물 같은 왜곡이 보입니다. 1kHz 톤 그래프에는 노이즈 같은 장가시들이 보입니다. 패스밴드는 고역대에서 조금 일찍 떨어지고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큐베이스입니다. 스윕 그래프는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1kHz 톤의 노이즈 같은 장가시들은 좀 아쉽네요. 패스밴드는 고역대에 조금 일찍 떨어지고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DAW들에 내장된 SRC 성능이 엄청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조탑 64비트 SRC 스팁노 엘리어스의 성능이 이렇게 좋다면 이거를 쓰면 될 텐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죠. 이거는 아이조톱 RX의 SRC 세팅입니다. RX의 배치 프로세서를 보시면 리샘플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샘플 모듈은 다른 DAW처럼 단순 기본값 세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팅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인피니트 웨이브에서 테스트된 목록을 보시면 RX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팅으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RX에서 테스트한 다른 것들과 비교해봐도 아이조톱 64비트 SRC 스팁노 엘리어스 세팅만큼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대체 이게 어떤 세팅을 해야 이렇게 나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팅을 알기 위해 검색 중에 알게 된 정보인데요. 기어스페이스 포럼에서 알렉스 루킨이라는 분이 스팁노 엘리어스 프리셋 세팅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유저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묻자 본인이 인피니트 웨이브의 공동 관리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신뢰할 만한 정보일까요? 저는 인피니트 웨이브 FAQ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루킨이라는 분이 아이조톱 DSP 개발자이면서 인피니트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의 테스트와 그래프 생성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팅으로 어느 시점부터 계속 SRC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변환된 소리도 마음에 들어서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매번 이용 중입니다. 이 세팅을 이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환할 파일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48000에서 44100으로 변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치 프로세서를 열고 변환할 파일을 불러옵니다. 리샘플 모듈을 켠 뒤 그대로 세팅하시고 프리셋을 저장해두세요. 포스트 리미트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가 변한다고 느껴져서 잘 켜지 않습니다. 이제 샘플레이트를 44100으로 두고 이름 뒤에 붙을 이름을 정한 뒤 프로세스를 하면 새로운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생성됩니다. 단순히 SRC 파일 변환을 위해서 이 비싼 RX 스탠다드를 구매하는 게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RX는 배치 프로세스 기능은 부가 기능일 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노이즈 제거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템 분리, 타임 스트레치, 피치 시프트 등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이젠 프로듀서나 아티스트 분들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엔 사야 하는 필수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구매해야 할 제품을 구매했는데 좋은 성능의 SRC 기능도 얻을 수 있는 거라 전혀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